안녕하세요. 새로운 세계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를 CI/CD 파이프라인에 연동하는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헤드리스 모드인 클로드 P와 공식 GitHub 액션인 클로드 코드 액션을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CI는 저장소에 변경된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빌드 및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말해요. CD는 검증된 변경이 자동으로 배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 CI, CD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푸시, PR, 그리고 스케줄 같은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되는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들은 주로 GitHub Actions나 GitLab의 YAML 파일로 설정해요. 지금까지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던 단계는 전부 결정론적 검사였어요. 빌드, 테스트, 린트처럼 같은 입력이면 항상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드가 추가되면서 판단이 필요한 단계도 사슬에 추가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리뷰하고 고치고 요약하는 단계로 원래는 사람이 기존의 파이프라인 밖에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터미널과 결정적으로 다른 성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엔터 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터미널의 클로드는 권한이 필요하면 물어봤지만 파이프라인의 클로드는 물어볼 사용자가 없어요. 이 다른 점 하나가 이번 시간 배울 모든 설계와 연관이 있어요. 핵심은 클로드 명령어 뒤에 붙이는 P 플래그예요. P 옵션을 붙이면 대화형 세션을 열지 않고 프롬프트 하나를 받아서 일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고 종료해요. 화면 없이 돈다고 해서 헤드리스 모드라고 불러요. 터미널의 대화가 파이프라인의 부품이 되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입출력은 대화 대신 파이프와 제이선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권한은 그때그때 승인 대신 사전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환경은 내 머신의 컨텍스트 대신 어느 러너에서나 동작할 수 있어야 돼요. 헤드리스 모드의 플래그들이 정확히 이 세 가지의 대응이에요. 첫 번째 전환인 입출력부터 볼게요. 부품은 스탠다드 인으로 받고 스탠다드 아웃으로 내보내요. 예제처럼 빌드 로그를 파이프로 넣으면 원인 설명이 출력으로 나와요. 여는 CLI 도구처럼 파이프에 끼는 거예요. 참고로 파이프 입력은 10MB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큰 입력은 파일로 만든 다음에 경로를 프롬프트에 넘기면 돼요. 공식 문서의 패키지 제이슨 예제는 이 패턴으로 클로드를 프로젝트 전용 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git diff를 파이프로 넣고 오타를 찾아서 보고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어요. diff를 파이프로 넣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읽기 위한 배시 권한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입력을 파이프로 주면 권한 선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출력 쪽은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해요. 아웃풋 포맷 옵션에 텍스트, 제이슨, 실시간 스트리밍용 스트림 제이슨 등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제이슨이에요. 응답의 결과 외에 세션 아이디와 토탈 코스트 USD가 들어있어서 호출 한 번마다 얼마나 비용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구조의 출력이 필요하면 제이슨 스키마 옵션에 스키마를 전달하면 돼요. 예제는 함수 이름 목록을 문자열 배열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응답의 스트럭처드 아웃풋 필드에 스키마를 만족하는 결과가 담겨요. 그럼 그 다음 작업에서 원하는 대로 파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환은 권한이에요. 터미널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승인이 있었다면 CI에서는 사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 배운 대로 얼러드 툴스에 허용할 도구를 명시해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별표 앞에 공백이에요. 공백이 있으면 접두사 매칭이라서 git diff로 시작하는 명령만 허용하는데 만약 공백이 없으면 git diff -index까지 매칭돼 버려요. 선언은 좁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별 도구 승인 대신 세션 전체의 권한을 설정하는 퍼미션 모드도 있어요. offset edit는 파일 편집을 승인 없이 허용하고 mkdir나 mv 같은 흔한 파일 시스템 명령도 자동으로 승인해요. don't ask는 허용 규칙과 읽기 전용 명령 밖의 모든 것을 거부해요. 주로 폐쇄된 CI 실행에 사용하는 모드예요. offset edit를 만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만능은 아니에요. 쉘 명령과 네트워크 요청은 여전히 승인이 필요하고 권한 승인이 없으면 시도하는 순간 실행이 중단돼요. 당연히 헤드리스 모드에서는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작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전환은 가장 눈에 안 띄지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환경이에요. 클로드 P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세션과 같은 컨텍스트를 로드해요. 훅, 스킬, 플러그인, MCP 서버, 자동 메모리, 클로드.md까지 로드해요.
하지만 이 로드하는 것들 때문에 내 환경에서 잘 되던 스크립트가 러너에서 다르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베어 옵션을 통해 앞에서 로드하는 것들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다른 팀원 환경의 훅이나 프로젝트의 MCP 서버를 읽지 않기 때문에 어느 머신에서나 같은 결과가 보장돼요. 단지 명시적으로 넘긴 플래그만 효력을 가져요. 필요한 컨텍스트는 세팅스 같은 플래그로 하나씩 되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증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API 키를 환경 변수로 넘겨줘야 돼요. 공식 문서에서는 베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베어 옵션이 아예 헤드리스 모드의 기본값이 될 거라고 예고하기도 해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베어 옵션은 클로드.md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프로젝트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베어 옵션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GitHub 액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GitHub 액션은 클로드.md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으로도 CI에 클로드를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러너에 설치하고 시크릿으로 키를 주고 클로드 P를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GitHub에는 이 과정을 하는 공식 액션이 있어요. 클로드 코드 액션 V1이고 베타를 거쳐서 정식 출시된 상태예요. 이 액션을 사용할 때 PR이나 이슈에서 add 클로드를 멘션하기만 하면 코드 분석부터 기능 구현, 버그 수정까지 해줘요. 만약 트리거 없이 모든 PR에 자동으로 리뷰를 달고 싶다면 관리형 코드 리뷰를 사용하면 돼요. 이 액션은 오로지 리뷰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워크플로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 터미널에서 install GitHub 앱 명령을 실행하면 GitHub 앱 설치부터 워크플로우 파일 추가, API 키 시크릿 등록까지 대화용으로 안내해줘요. 단 저장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그리고 종량제 플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API 호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해요. 수동으로 하려면 앱 설치, 시크릿 등록, 워크플로우 복사의 3단계를 거치면 돼요. 기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이슈 코멘트와 PR 리뷰 코멘트 이벤트에 액션을 연결하고 시크릿으로 API 키를 넘겨요. 이렇게 해두면 코멘트에 add cloud mention에 응답할 준비가 끝나요. 같은 액션이 두 방향의 자동화를 담당하는데 어느 쪽으로 실행될지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프롬프트가 없으면 add cloud mention을 기다리는 인터랙티브 모드, 프롬프트가 있으면 즉시 실행되는 오토메이션 모드로 자동 동작해요. 즉 사용자가 클로드를 호출하느냐 아니면 파이프라인에서 호출하느냐의 차이예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이슈나 PR 코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능 구현해줘. 인증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이 타입 에러 고쳐줘. 와 같이 터미널에서 대화하던 것처럼 작성할 수 있어요. 이슈가 컨텍스트가 되고 진행 상황은 동적으로 갱신되는 체크박스 목록으로 표시돼요. 그리고 트리거 프레이즈로 add 클로드가 아니라 원하는 다른 트리거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클로드 작업이 완료되면 PR이 자동으로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클로드는 새 브랜치에 커밋하고 PR 생성 링크까지만 제공해요. 마지막 PR 생성 클릭은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설계돼서 사람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은 오토메이션 모드의 공식 예제예요. PR이 열릴 때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코드 리뷰 작업이 실행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평문 형식이 아니라 스킬 호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제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코드 리뷰 스킬을 PR 번호와 함께 호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제는 스케줄 작업이에요. 이벤트는 푸시나 PR만이 아니라 크론도 이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어제의 커밋과 열린 이슈를 요약하는 리포트를 만드는 예제예요. 마지막 줄에 보면 클로드 아울스가 있어요. 클로드 아울스는 클로드 코드에 CLI 인자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헤드리스 플래그들을 여기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구조화된 출력도 지원해서 원하는 포맷의 제이슨을 결과물로 받은 뒤에 이후 작업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요 파라미터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프롬프트는 작업에 대한 지시 내용이에요. 클로드 아울스는 CLI 인자 전달을 해요. 엔솔픽 API 키는 클로드 API를 사용하기 위한 키값이에요. 기터 토큰은 커스텀 앱 토큰을 넘길 때 사용해요. 실행 전 설치할 플러그인 입력과 베드락, 볼텍스 사용 여부에 대한 파라미터도 있어요. 클라우드 멀티 에이전트 리뷰에는 CIO 비대화형 서브 코맨드가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 배웠던 클로드 울트라 리뷰예요. 인자 없이 호출하면 현재 브랜치를 기본 브랜치와 비교해요. 인자 값의 PR 번호나 베이스 브랜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클로드 울트라 리뷰는 CI 파이프라인에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명령을 실행하면 리뷰가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춘 것처럼 기다려요. 리뷰가 끝나면 그 결과만 스탠다드 아웃으로 내보내요. 진행 메시지나 리뷰 세션 링크는 스탠다드 아웃이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로 가요. 이를 통해 스탠다드 아웃만 읽어서 결과를 자동으로 파싱할 수 있어요. 결과를 제이선으로 받고 싶으면 제이선 옵션을 붙이면 되고, 이때는 가공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줘요. 기본 타임아웃은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순간 비용이 청구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로 로컬에서 중단한다 해도 리뷰 자체는 원격 서버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단지 끊긴 건 여러분의 터미널 연결일 뿐이에요. 그런데 엑싯 코드를 볼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엑싯 코드 0은 버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리뷰가 끝까지 돌았다는 뜻이에요. 버그를 10개 찾아냈어도 리뷰 절차 자체는 정상적으로 끝났으니 엑싯 코드는 0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엑싯 코드 1은 리뷰가 아예 시작도 못했거나 클라우드 세션에서 오류가 났거나 타임아웃으로 끊겼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엑싯 코드가 0이면 성공하면 바로 배포처럼 파이프라인을 짜면 안 돼요. 버그가 10개 있어도 그냥 통과해서 배포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엑싯 코드가 보증하는 건 딱 하나, 리뷰라는 절차가 실행됐는가예요. 버그를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이거는 엑싯 코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이선 출력을 직접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을 파싱해야 진짜 의미 있는 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울트라 리뷰를 쓰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이 기능은 웹 클라우드에서 직접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API 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클로드 AI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락이나 벌텍스를 거치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배웠던 PR마다 자동으로 돈을 리뷰하는 다른 기능이에요. PR이 열릴 때마다 매번 리뷰를 원하면 관리형 코드 리뷰 기능을 쓰면 되고, 울트라 리뷰는 그것과는 별개로 머지 직전이나 릴리스 브랜치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좀 더 깊고 무거운 검사예요. 이제 보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터미널 환경에서는 안전장치가 사람의 승인이었어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해 보이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지켜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승인 대신 미리 정해둔 규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첫 번째 규칙, 키 관리예요. API 키나 OAuth 토큰은 반드시 시크릿으로 관리하고 워크플로우 파일 안에 그대로 적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보안 문서에서도 이 항목을 크리티컬로 따로 표시해둘 정도예요. 두 번째 규칙, 발동 권한이에요. 기본 설정에서는 저장소에 라이트 권한이 있는 사람만 @클로드를 태그해서 클로드를 부를 수 있고, 봇 계정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세 번째 규칙, 토큰 범위예요. GitHub 앱이 발급하는 토큰은 그 저장소 하나에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도 짧은 단기 토큰이라서 혹시 유출돼도 다른 저장소까지 넘어가 피해를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방식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낯선 외부 사람이 올린 이슈에 누군가 @클로드를 태그했다고 해볼게요. 이 순간 그 이슈에 적힌 글 전체가 그대로 클로드에게 주는 입력이 돼요. 문제는 그 글 안에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클로드에게 읽히는 숨은 명령을 몰래 심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HTML 주석 안에 지시 문장을 숨겨놓거나 화면에는 안 보이는 투명한 문자로 명령을 적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액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숨은 마크다운이나 안 보이는 문자를 미리 지워버리고, 필요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작성자의 글만 입력으로 받아들이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도구 실행 결과 전체를 로그에 그대로 남기는 옵션도 기본값은 꺼져 있는데 이유는 같아요. 공개 저장소의 액션스 로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라서 민감한 내용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클로드가 대신 커밋을 푸시했는데 정작 CI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버그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어떤 토큰으로 푸시했는가예요. GitHub은 기본 GitHub 토큰으로 푸시된 커밋에 대해서는 일부러 후속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트리거하지 않도록 정책으로 정해두었어요. 무한 루프를 막기 위한 의도된 동작이에요. 그래서 공식 해결 방법은 기본 토큰 대신 GitHub 앱 토큰을 사용해서 커밋을 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든 머지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리뷰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자동화되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 마지막 확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쓰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CI 러너를 돌리는 시간, 또 하나는 클로드 API를 호출하는 데 드는 토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도구도 양쪽에 하나씩 따로 있어요. 워크플로우 쪽에서는 타임아웃을 짧게 걸어두고 컨커런시 제한을 둬서 같은 작업이 폭주하거나 중복으로 여러 번 실행되는 걸 막아요. 클로드 쪽에서는 맥스 턴스를 주고받는 턴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비싼 모델을 쓰고 애매하게 묻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턴수 자체를 줄이는 게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번 호출할 때마다 얼마가 나갔는지는 앞에서 본 토탈 커스트 USD 값으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GitHub이 아닌 GitLab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GitLab의 CI/CD 통합도 사실 원리는 동일해요. 다만 연결 방식이 좀 달라요. GitHub Actions처럼 미리 만들어진 전용 액션을 쓰는 게 아니라 러너로 쓰는 컨테이너 안에 직접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클로드 P 명령어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헤드리스 모드의 세 가지 전환, 즉 파이프에 물려 쓰고 승인 없이 미리 권한을 선언하고 어느 환경에서든 똑같이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 GitLab의 YAML 파일 안에 그대로 눈에 보이게 적혀 있어요. 사용자 입력은 변수로 받아오고 어떤 도구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퍼미션 모드와 얼러드 툴스를 실행 전에 미리 선언해둬요. 다만 GitLab 통합을 사용할 때는 표시된 상태를 정확히 읽어야 해요. 먼저 이 통합은 아직 베타 단계이고 엔트로픽이 아니라 GitLab 팀이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GitHub Actions와 달리 add CRUD라고 멘션만 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웹훅과 파이프라인 트리거 API를 이용해서 직접 그 연결을 만들어줘야 해요. 대신 관리 측면에서는 GitLab에 이미 있던 장치를 그대로 사용해요. GitLab에서는 모든 변경 사항이 결국 MR을 거쳐 들어오니까 브랜치 보호 규칙이나 승인 규칙이 클로드가 만든 코드에도 사람이 만든 코드와 똑같이 그대로 적용돼요. 큰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겸유 연결도 지원해요. GitHub Actions와 GitLab CI 둘 다 아마존 베드락이나 구글 클라우드의 벌텍스를 거쳐서 클로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 공통된 패턴은 키가 없는 인증 방식이에요. API 키를 시크릿에 저장해 두는 대신 AWS에서는 OIDC라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짧은 시간만 유효한 IAM 역할을 임시로 빌려 쓰고 GCP에서는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으로 서비스 계정인 척 잠깐 인증받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자격증명을 아예 시크릿에 넣어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 방식의 핵심 보안 설계예요. 이제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함정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CI에서 권한 선언 없이 그냥 클로드 P만 부르면 클로드가 선언되지 않은 도구를 써보려는 순간 실행이 멈춰버려요. 미리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꼭 선언해 둬야 해요. 둘째, 어색 에디츠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파일을 편집하거나 mkdir, mv 같은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 명령까지만 자동으로 승인해 줄 뿐이에요. 셋째, bash, git, diff, asta처럼 별표 앞에 공백을 하나 빼먹으면 git, diff, -index 같은 명령까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넓게 매칭돼 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내 컴퓨터에서 작동할 때랑 CI 러너에서 작동할 때 결과가 다르면 러너에는 내 훅이나 스킬, MCP가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 베어와 명시적인 플래그로 환경을 고정해서 맞춰야 해요. 다섯 번째, 베어 모드에서는 close.md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되길 기대하면 안 돼요. 베어는 그런 개인화된 설정 없이 딱 기본값만 갖고 도는 모드예요. 여섯 번째, 워크플로우 파일에 API 키를 그대로 적어놓는 하드 코딩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시크릿으로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클로드를 부르는 트리거는 클로드 같은 슬래시 명령이 아니라 @클로드라는 멘션이에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덟 번째, @클로드를 멘션했는데 PR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고 버그로 오해하지 마세요. 브랜치를 만들고 생성 링크만 걸어줄 뿐 실제로 PR을 여는 건 사람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클로드가 푸시한 커밋에 CI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GitHub 앱 토큰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열 번째, 울트라 리뷰가 엑시코드 0을 반환했다고 버그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1번째, 오토메이션 모드를 사용할 때는 맥스턴스 같은 턴 상한과 타임아웃 설정을 꼭 걸어서 비용과 실행이 폭주하지 않도록 방어해둬야 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